이제 늙은 영감이 죽었으니 남긴 모든 재산은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 애는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고 상속 절차나 빨리 진행하시죠. 사모님, 잠깐만요. 그 전에 회장님께서 남기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웃집 사연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자수성가로 큰 기업을 일군 아버지의 외동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던 시골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큰 기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저를 키우기 위해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저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박 여사라는 분으로 저보다 20살 많은 57살이셨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 민준이가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인 32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재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분을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수진이도 이제 성인이니까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끼리 좀 더 편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의 박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신 사이 박 여사는 고급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거나 아들 민준이와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아버지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회사가 정말 크시네요. 나중에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이 집 정말 크고 좋아요.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불안했지만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고 혹시 제가 질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9살 되던 해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새워서라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힘들지? 어서 가서 좀 쉬어. 아버님은 내가 돌볼게. 병원에서 밤새는 건 몸에 안 좋아. 집에 가서 푹 자고 내일 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착한 새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여사는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쇼핑을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실 때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곧 우리가 이 모든 걸 차지하게 될 거야라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들은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회사 지분만 해도 수백억이고 부동산까지 합치면 1,000억은 넘을 거야. 곧 다 우리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이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새어머니와 민준이 오빠가 아빠가 안 계실 때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구나. 박 여사만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와서 나를 돌봐주는데. 민준이도 정말 효자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냐?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저만을 믿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은 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아빠의 재산만 노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마지막 2달 동안은 거의 의식을 잃고 계셨고 가끔 깨어나셔도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이는 이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귀중품들을 자신들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끼시던 골동품들,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보석들, 심지어 아버지의 개인 서류들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다이아몬드 반지 정말 예뻐요. 이제 곧 제 거겠죠? 민준이가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보며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박 여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미 죽은 사람 얘기는 그만해. 이제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나야. 곧 법적으로도 모든 게 내 거가 될 테니까. 그리고 수진아,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이니? 이제 아버지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독립할 준비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하늘에서는 편히 쉬세요.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와 민준이가 상복을 벗자마자 샴페인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더 이상 늙은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박 여사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들은 마치 축제라도 하듯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뭐가 문제야? 박 여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슬픈 척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야.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걸 말이야. 그때부터 그들의 진짜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를 마치 하인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밥 차려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놔. 제가 거부하면 고아 주제에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이제 이 집에서 살려면 우리 말 들어야 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박 여사가 제 어머니에 대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내 친엄마도 결국 너 낳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교통사고로 죽었다지만 어쨌든 너를 버리고 간 건 똑같아. 너는 태생부터가 불행한 애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결국 나를 선택한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그들은 둘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이가 저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박 여사가 소파에 당당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방은 이제 민준이가 쓰기로 했어. 네 짐은 내일 모레까지 전부 빼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인데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 수진 씨. 이제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우리 어머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모든 걸 상속받게 되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짐 싸서 나가.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있으면 방해돼.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뜻이셨을 리 없어요. 아버지는 제게도 분명 뭔가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때 박 여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어디서 고아 주제에 큰 소리쳐? 이제 늙은이가 남긴 모든 재산은 우리 거라고. 내가 뭔데 여기서 권리를 주장해? 저는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는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짜증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여사가 민준이와 눈을 맞추며 씩 웃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네. 유언장 공개한다고.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드디어군요. 어머니, 마침내 공식적으로 우리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 이제 법적으로도 모든 게 확실해지는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들에게만 모든 걸 남기셨을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까?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와 민준이는 이미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모든 걸 차지한 것처럼 당당하게 걸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버지와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분이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공개 절차 빨리 시작하시죠. 우리 바쁘거든요.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 여사님. 회장님께서는 일반적인 서면 유언장이 아닌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민준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영상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있네요. 뭐 어쨌든 내용은 뻔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희는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고 상속 절차나 빨리 진행하시죠. 박 여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잠깐만요. 그 전에 회장님께서 남기신 게 하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수진아, 그리고 아버지가 잠깐 멈추시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박 여사, 민준아, 너희들도 잘 들어라. 박 여사와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 당신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소? 화면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내 법인카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내 딸 수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내가 의식을 잃은 척할 때 무슨 말들을 했는지.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소.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모든 대화를, 모든 행동을 말이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탐욕을 막기 위해 내 마지막 남은 시간을 연기하며 버텼소. 수진이가 받는 서름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했소.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아니었구나.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그런 연기를 하셨던 거구나. 만약 내가 병상에서 그들과 직접 맞서 싸웠다면 내 딸은 더욱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소. 이것이 내가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분명 누군가 만든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따라서 내 전 재산, 회사 지분 100%, 모든 부동산, 모든 금융자산은 오직 내 딸 김수진에게만 상속한다. 박 여사와 민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안 돼, 안 돼. 박 여사가 절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법적인 배우자라고요. 민준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공증을 받았고 병원 의료진 3명이 회장님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명료함을 확인한 상황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과 민준 씨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저지른 사기 및 횡령 행위에 대한 증거도 모두 수집해 두셨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회장님 명의로 무단으로 만든 대출, 허락 없이 가져간 귀중품들, 심지어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셨을 때 나눈 모든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냥...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상에서 저를 향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받은 모든 서름과 상처를 보면서도 모르는 척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아빠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부디 이 약하고 어리석었던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라. 아빠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은 네 것이다. 그리고 제발 선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사랑한다, 내 딸아.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었다니. 박 여사와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꿈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절규하며 사무실을 나갔고 며칠 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속 절차를 마치고 아버지의 회사에 가서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 그 의자에 앉아보니 아버지의 무게감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을 통해 박 여사와 민준이에게 최소한의 생활비와 작은 월세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까지는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유산 일부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회장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이어받은 강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